이철수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는 45세 남성이었다. 그는 늘 몸 관리를 철저히 해 나이에 비해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거근 체형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곤 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동생 이철민은 35세로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김은희라는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째였다. 김은희는 32세 주부로 흰 피부와 풍만한 골반, 글래머러스한 체형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끔씩 남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불만을 느꼈다. 설날이 다가오자 이철순의 집은 대가족으로 북적였다. 부모님, 형제자매, 조카들까지 모여 총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근교의 넓은 집에서 모두가 모여 제사를 지내고 떡국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은희는 시댁 식구들과 처음으로 설을 함께 보내는 자리라 긴장했지만 형님인 이철순의 친절한 태도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희씨, 피곤할 텐데 편히 쉬어요. 우리 집은 가족이 많아서 시끌벅적하죠? 이철순의 미소는 따뜻했다. 은희는 그 미소를 보며 남편 철민과는 조금 다른 안정감 있는 매력을 느꼈다. 저녁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술자리를 벌였다. 부모님은 고스톱을 치며 웃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다 피곤함을 느꼈다. 남편 철민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늦게 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먼저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집은 방이 많았지만 대가족이 모인 탓에 방 배정이 복잡했다. 은희는 이철순 부부의 방 옆 작은 방에 짐을 풀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피곤해 방을 섞어 쓰기로 했다. 형님, 은희는 우리 방에서 자도 되겠네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철민의 말에 이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 깊은 잠에 들었다. 새벽 2시쯤 집안은 고요했다. 이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아내는 부모님 방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그는 혼자 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침대에 누운 형상을 보고 아내로 착각했다. 피곤한 몸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안아들었다. 은희도 꿈결에 남편의 품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피곤함 속에서 그 따뜻함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부드러운 숨결과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며 그 순간은 꿈처럼 흘러갔다. 은희의 흰 피부가 달빛에 비치고 이철순의 탄탄한 팔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의 고요 속에서 깊이 연결되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은희는 눈을 뜨고 충격에 휩싸였다. 옆에 누운 사람은 남편 철민이 아니라 형님 이철순이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입을 틀어막았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철순도 깨어나 상황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희씨, 이게 무슨... 두 사람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고 방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은희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혼란이 몰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섰다. 그날 아침 가족들은 여전히 설날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은희와 이철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은희는 남편 철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민은 늦은 귀가로 피곤해 보였고 그녀는 그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이철순도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은희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날이 끝나고 가족들이 흩어진 후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건 실수였어. 그냥 잊자. 하지만 밤마다 그 따뜻함이 떠올랐고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은희는 시댁에 다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이철수는 은희를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했다. 은희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돌보며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그날의 일이 떠오르며 분위기가 묘해졌다. 그날 실수였어요. 잊어요. 은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이철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나도.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지? 그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요동쳤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집안의 고요함이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은희는 남편 철민과의 일상이 무료해지자 형님과의 만남을 은밀히 이어갔다. 이철순의 안정감 있는 매력과 탄탄한 체격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은희의 흰 피부와 풍만한 곡선은 이철순에게 새로운 설렘을 주었다. 그들은 시댁 근처 카페에서 또는 은희의 집 근처 공원에서 몰래 만나며 대화를 나누었다. 형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은희가 말했지만 이철수는 은희 씨,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너무. 그의 손이 은희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포옹과 따뜻한 숨결이 반복되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막장 같은 갈등이 시작되었다. 철민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다. 은희가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은희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철민의 물음에 은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편 이철순의 아내도 남편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은희 동서랑 자주 통화하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말에 이철수는 당황했다. 가족 안에서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두 사람은 조심했지만 긴장감은 높아졌다. 시간이 흘러 은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의 극에 달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그녀는 남편 철민과의 관계를 떠올렸지만 형님과의 만남이 더 잦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은희는 이철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형님, 나 임신했어요. 이철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내 아이일까?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철순은 은희 씨, 이건 안 돼. 가족이 깨지면 라고 말했지만 은희는 형님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다. 반전이 시작되었다. 은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의 임신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은희가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비밀이 밝혀졌다. 남편 철민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은희는 형님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치료의 결과였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형님의 아이로 오해한 것이었다. 형님, 이 아이는 철민 씨의 아이예요. 치료 덕분에. 은희의 말에 이철수는 안도와 후회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더 큰 파장을 불렀다. 철민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은희의 핸드폰에서 형님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그는 분노했다. 형, 어떻게 네가 내 아내를. 그는 형님 집으로 달려가 소란을 피웠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부모님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고 이철순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쳤다. 은희는 임신 사실을 밝히며 모두 실수였어요. 아이는 철민 씨 거예요. 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막장 드라마처럼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철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은희는 남편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다. 그러나 반전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철민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사실이 은희의 임신 소식과 함께 드러났다. 나도 미안해, 은희야. 나도 잘못했어. 철민의 고백에 은희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럼 우리 서로 용서할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시도했다. 이철수는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여보, 미안해.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아내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라고 말하며 받아들였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화해의 길을 걸었다. 은희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그림자는 영원히 남아 그들의 삶에 미묘한 변화를 주었다. 설날 이후 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 형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흰 피부와 풍만한 곡선을 내려다보았다. 왜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그녀는 남편 철민에게 더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그럴수록 형님과의 비교가 떠올랐다. 철민은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은희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시댁에 자주 들렀다. 이철수는 은행에서 하루를 보내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은희를 생각했다. 그의 탄탄한 체격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건 실수야. 잊어야 해.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지만 은희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어느 날 은희가 어머니를 보러 왔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형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이철수는 괜찮아. 네가 와줘서 고마워. 라고 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일찍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로 불편하셨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더 생각나. 그의 말에 은희의 뺨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그 따뜻함을 떠올렸다. 이철순의 손이 은희의 어깨에 닿았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지며 부드러운 포옹이 이어졌다. 은희의 풍만한 곡선이 이철순의 탄탄한 가슴에 기대었고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은 다시 꿈처럼 흘러갔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다.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은희는 남편이 출장 간 날 형님을 집으로 불렀다. 형님, 와주세요. 혼자 있어요. 그녀의 메시지에 이철수는 망설이다가 찾아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은희의 흰 피부가 조명에 빛나고 이철순의 거근 체형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탐구하며 밤을 보냈다. 형님, 이게 사랑일까요? 은희가 속삭였다. 이철수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필요해. 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유혹은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철민은 아내의 변화를 더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은희의 일기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형님에 대한 감정이 적혀 있었다. 형님의 품이 너무 따뜻해. 철민 씨와는 달라. 철민은 분노로 떨었다. 그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은희랑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이철수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라고 대답했지만 철민은 믿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철민이 모든 것을 폭로하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철수나,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지의 호통에 이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희는 울면서 미안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철순의 아내는 당신 나를 배신한 거야?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임신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은희가 병원에서 돌아와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말하자 모두가 침묵했다. 철민은 내 아이야? 라고 물었고 은희는 네, 당신 거예요. 치료 덕분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철수는 불안했다.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그는 은희에게 몰래 물었다. 확실해? 은희는 네, 타이밍이 맞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민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의 회사 동료가 은희에게 연락해 철민 씨가 나랑 이라고 털어놓은 것이다. 은희는 충격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 당신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 없어. 그녀의 말에 철민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이철수는 아내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다졌고 은희와 철민은 아이를 기다리며 화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영원한 그림자가 남아 더 강한 유대를 만들었다. 은희의 임신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녀는 뱃속 아이를 만지며 이 아이가 모든 걸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철민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자.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형님을 피하려 애썼지만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이철수는 은행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은희의 풍만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여보, 나랑 여행 갈까? 아내의 제안에 그는 좋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라고 답했다. 그러나 은희가 시댁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은희가 형님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이철수는 망설이다가 공원에서 만났다. 은희씨, 이제 그만해야 해.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말에 은희는 형님, 나도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안아주세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고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온기를 나누었다. 은희의 골반이 이철순의 몸에 기대었고 그들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이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철민의 동료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철민에게 알렸다. 내 아내가 형님과. 철민은 다시 분노했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은희를 추궁했다. 아직도 형이랑? 임신 중에? 은희는 울면서 마지막이었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중재했다. 이제 그만해. 가족이 깨지면 안 돼.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전이 또 일어났다. 이철순의 아내가 나도 비밀이 있어 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과거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당신이 은희랑 그러는 동안 나도. 그녀의 말에 이철수는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 모두 잘못한 거네? 이 고백은 가족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새로운 유대를 쌓았다. 은희의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가족의 희망이 되었다. 이철수는 은행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은희는 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영원히 그늘져 삶의 깊이를 더했다. 아이의 탄생 후 은희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네가 우리를 구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철민은 아버지가 되어 더 책임감 있게 변했다. 은희야, 사랑해. 그의 말에 은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형님과의 추억은 가끔 그녀를 괴롭혔다. 이철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아내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는 은희를 멀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그들을 엮었다. 은희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입원하자 이철순이 도왔다. 형님, 고마워요. 은희의 말에 그는 가족이니까 라고 답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형님, 그때의 일 잊지 못해요. 은희가 속삭였다. 이철수는 나도.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의 손이 은희의 손을 잡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화목해졌다. 막장 같은 스토리는 반전으로 끝나 모두가 성장했다. 은희는 설날의 실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고 비밀은 영원한 유혹으로 남았다.